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의회 아주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의정 토크쇼 캠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경기도의회의 젊은 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젊은 위원장님. 유영일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양 평촌 출신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트가 완전히 젊어졌습니다. 어때요? 작년과는 또 다르네요. 네. 느낌이 또. 네. 그때 사실 조금 칙칙한 칙칙했어요?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그때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었다면 요즘 약간 디지털로 너무 좋습니다. 변모를 했는데 네. 아니 저희만 바뀐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네. 초선 위원이었어요. 초선은 맞습니다. 초선 현재도. 네, 초선 맞아요. 근데 인터뷰한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임 그 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한 7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작년 3월 회기 때 예. 제가 이제 위원장에 선출이 됐는데요. 네. 저희 의원이 156분이세요. 근데 그 중에 50분이 참석을 하셨고, 그때 제가 이제 81표를 얻어서 이야.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딱 선출이 되면, 예. 와, 이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사실 이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공백이 있었던 터라, 네. 이 좀 약간 책임감이 아무래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또 항상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약간 설레는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7개월 동안 못한 일이 아마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야. 그렇죠.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빨리빨리 하고 싶었죠. 결정을 빨리.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네. 나 한번 진짜 위원장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열정.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거였죠, 사실은. 어차피 할 거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누구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와서 네네. 이왕이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피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의원님들이 그 열정을 마음들을 주셨구나. 좀 이해를 해주셔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도시환경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좀 소개 좀 짧게 부탁드려요. 네, 말 그대로 도시하고 환경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기관으로는 대표적인 게 경기주택. 공사. 예, 저희는 공공기관인 거죠. 네. 경기주택 도시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기관들은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근데 사실 정책을 만드는 우리 도청의 부서가 또 소관 부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을 관장하는 기후에너지국. 그리고 또 지금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제공항 추진단 네네. 등등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야. 사실 이게 도시 정책이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이런 대규모 이런 계획부터 작고 큰 거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캠핑장에 와 있지만 이 공기 질이나 대기 오염이나 기후가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흔히 얘기하는 또 아리백, 탄소 중립.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외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몸소 우리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게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지금 마시는 우리 물. 네. 이거 역시 수질과 관련된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도민들이 매일 사용을 하시고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도시 정책과 네. 이 환경 보존이라는 이 와. 양립된 이런 가치를 좀 균형을 좀 맞추고 또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민들의 삶의 질에 아주 가까운 그런 위원회입니다. 야, 현재와 미래를 네, 함께 맞습니다. 쫙 또 균형 있게. 네, 맞습니다. 아리백, ESG 경영. 아는 건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도시환경위원회다. 이렇게 설명을 네. 쫙 들으니까 네. 정말 중요한 위원회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근데 경기도는 워낙에 또 1,300만이 넘는 인구가 1,400만. 가 네, 이제. 현재는. 네. 이제는 경기도를 소개할 때 1,400만이라고 해야 돼요. 네. 와. 처음에는 1,390만도 시작했다가 예. 1,400만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지자체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운데 또 말씀드리지만 초선 위원장님이란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뭐 초선이 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속으로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있어요? 같습니다. 아이고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초선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모든 정책을 고민을 할 때, 네. 결정을 할 때 정말 그냥 도민 생각만 합니다. 도민 입장에서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장점들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선배분들도 계시고 전문가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를 하고요. 대신 단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또 결정을 합니다. 결국 합리적으로 좀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막 이리저리 아마 다니실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곳이면 가고 여기 뭐가 필요한지 정책 탐방 같은 거 어떻게 하셨죠? 여기 다 써 있어요. 네. 정책 변화 많이 다닌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직접 찾아다니는 거 많죠. 사실 이게 제가 위원장이 되고 예. 이게 중점된 사업으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저희가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탁상고농처럼만 결정할 게 아니라 의원님 계신 곳에서 지역 현장 투어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어서 부천, 군포부터 해서 저희 안양 등에서 총 8곳을 돌았고요. 네. 직접 가서 또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해결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직접 둘러보니까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펼쳤다. 사실 꽤 많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약간 부끄러운 게 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 양립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의 관양구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직접 청취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있었는데 한 주민께서 이제 손들고 질문하신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는 이 소하천 같은 경우가 범람을 할 것 같고 토사가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때 이제 제가 뜨끔했죠. 야, 우리는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개발을 하는데 환경보존과 이 주변은 이 고민을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다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미래 세대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이만큼은 또 최소한의 관양구 주변 개발만큼은 우리 뭐 아리백이라든지 환경 부분들 전부 다 도입을 해서 잘 보존과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당부를 좀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니까는 뭐 일기 신도시도 많고 이런 네. 문제들이 아마 계속 산적하고 계속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등등등.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경기도 도시 정책 중에서 큰 이슈죠. 큰 이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평촌 역시 일기 신도시입니다. 예. 말이 신도시라고 명칭을 하는 거지 30년 된 옛날 신도시. 구도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노후가 되면 또 3기 신도시가 또 1기 신도시처럼 노후가 될 건데 그렇죠. 사실 이게 평범한 이런 평지에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합니다. 결정만 빠르고. 근데 1기 신도시 자체가 30년 동안 뭐 학교, 생활, 회사, 기타 등등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 4월 27일이 우리가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효가 되면 그때부터 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진통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하루에 녹물로 샤워를 하고 네.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2중, 3중 주차를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야, 그런 그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그런 고충을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야, 그럼 빨리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네. 참 뭐 도의회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예. 이 관련해서 5월달에 이제 또 신도시에 대한 또 선도지구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말 그대로. 미리미리. 선도지구라는 거는 예. 샘플링 같은 겁니다. 이쪽 도시부터 온갖 지원을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잘된 거를 또 도입을 해서 옆에 또 만들고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세부적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저 역시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평촌 1기 신도시의 정책적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난항들은 있지만 네네. 저희가 또 제도적 행정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에서 좀 더 뭐 조례에 대한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어떤 특별한 조례 발표를 하셨거나 이런 거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 11대에 들어와서 한 80여 건의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요. 많이 하셨네요. 그중에 한 62건이 그 의원님들의 대표 발의입니다. 대표 발의고 저희가 소관 조례가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수정 가결 뭐 이런 거 제외하고 네네. 신규 조례 신규 조례. 그게 한 11건 정도가 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뭐 구리나 뭐 안산, 뭐 화성 이런 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 아, 전세 사기 피해요?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슈였는데 경기도가 또 많이 심했죠, 사실은. 네네. 그거를 보면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정확히 기억하실 건데 본인 어머니한테 엄마 2만 원만 좀 보내달라라는 네. 문자를 하고 아이고. 이 젊은 청년이 생을 마감하셨죠.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전세 사기 일반적인 피해가 아니라 진짜 이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세 피해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나 또 법률적인 상담이나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주고요. 네. 그 본인이 긴급 주거에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이주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돈이 없죠. 경기도에서 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른 직업을 하든 뭘 하든 좀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이거 역시 최초입니다. 국가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어. 저희가 왜냐하면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절차가 너무 많아요. 예, 예, 예. 그럼 언제 이분들을 언제 구제해요? 회복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선도적으로 일단 급한 불도 끄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조례는 예. 이 사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우리 또 화성의 김태형 의원님이랑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증료 지원 조례. 네. 결국에는 이 보증료를 지원하는 이런 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예. 피해를 봐도 돈을 못 불려받는 거예요. 전세를 계약하는 이런 청년들이나 그 층에 대해서는 예. 이 반환 보증료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자. 어.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사전에 아예 네네. 전세 사기를 피해를 예방하자? 막고 아.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 또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양쪽을 또 합치는 그런 조례를 했습니다. 사후 대책, 사전 사전, 대책까지 예방까지, 예. 경기도 조례안으로 잘 했다. 맞습니다. 의원님하고 화성의 네. 김태형 의원님 네, 두 분이 맞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사람 인생을 정말 특히 청년층이 많습니다. 예.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청년 아이들이 진짜 한두 푼 모아가지고 예. 전세를 얻은 건데 네네. 그거를 그렇게 사기를 쳐서 피해를 만들었으니 맞아요. 저도 이제 20대 때 생각해 보면은 그 1,000만 원 그 큰 돈 가지고 큰 돈이죠. 원룸 딱부터 청년들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생각하면 그 돈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죠. 앞날이 깜깜하죠. 맞습니다. 아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역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네, 맞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과 조례 뭐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양한 신규 조례와 또 뭐 여러 가지 조례를 발표하다 보니 저희가 또 우수 상임위원회 무슨 상임위원회 계속 이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위원회 중에서 저희 12개 중에서죠. 1등 네, 12개 중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시고 위원님들이 잘해서 한 거죠. 어때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게 저희가 14명입니다. 예.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인데 진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네. 정말 열정적이시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협조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위원회 이끌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연구 단체나 그런 뭐 연구 단체도 의원 연구들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네.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백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게 실천 자체가 건물로 보면은 건물에서 무슨 뭐 탄소 배출 뭐 관계가 있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건물에서도 탄소 배출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난방하고 그 냉방하고. 네, 그래서 애초에 예. 신도시를 짓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자.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성과가 나왔고 결과가 올해 역시 또 환경 쪽으로 또 그쪽으로 또 지금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는 환경이군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텀블러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갖고 와서 먹는데 잘하고 저희 있습니다. 작가가 종이컵 어딨냐고. 가지고 실천해야지. 제가 혼냈습니다. 잘했죠. 작가를 바꾸셔야.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 아니 그 작가를 바꾸는 작가의 그 태도를 바꾸셔야. 종이컵이 아니라 텀블러를 갖고 그렇죠. 다니라. 저 요만한 거 갖고 설득을 왔거든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신도시 얘기 살짝 했는데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된 토론회 간담회 네. 많이 위원님께서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네. 평촌이라는 신도시에 살다 보니 공약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을 했고 네. 제가 되자마자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된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이제 결과들이 좀 나왔고요. 사실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야 이거 재정비 되는 거야? 신도시 이거 뭐 어떻게 하긴 하는 거야? 네네네. 이 왈가왈부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분담금 얼마나 나가야 될지, 뭐 이주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실질적인 부분 때문에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작년까지 한 3번,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너 번 하셨어요? 네네. 오, 주민들의 의견을 막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 내가 이거를 진짜 해야겠다. 막.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와요. 아. 저희도 이 도시주택실이 굉장히 그 훌륭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생각 못하는 걸 또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이게 민생 정치고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토론회도 열어주고 잘하시죠. 그거를 다 이제 전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네, 이제 네. 2년이 지났어요. 네. 이제 남은 임기가 또 다가오는데 하반기 의정 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처럼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 역시 저는 그쪽에 집중할 겁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 사업을 좀 발굴을 좀 해서 그렇게 또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반기 역시. 그렇군요. 네. 또 경기도뿐 아니라 지역구 많이 또 꾸준히 챙기셔야 해요. 네네. 살아가는 나의 지역구.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또 챙기실 겁니까? 저희가 이슈가 이제 일기 신도시인데 그와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있는데 예. 이곳 역시 일기 신도시랑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그러면 당연히 시설도 낙후가 됐고요. 그렇죠. 노후화가 됐고 예. 또 예전처럼 이게 유통 구조도 변해가지고 예. 이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후도 됐지, 이 유통 구조도 바뀌었지. 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만이 있으시고 예.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또 불만이 있으신 거죠. 예. 근데 이게 특별히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갔죠. 저희 직원들 모시고 가서 상인 연합회에 가서 직접 의견을 듣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노후된 시설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4억이라는 그 특교금을 일단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다가 내렸습니다. 네네네. 이 4억은 고스란히 우리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 네. 이건 상인들도 주민들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체 재정비라면 이것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고쳐보자. 그렇죠. 가장 급한 것부터. 어제 그런 곳 가면은 예전에 가면 너무 취약한 화장실 여건 때문에 지저분하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지저분해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근데 요즘 곳곳에 가보면 깨끗해졌어요. 엄청 깨끗해졌어요, 많이. 심지어는 제가 이제 또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예. 노래가 음악이 나오는 네.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음악이 나오는 화장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주민들께서 또 이렇게 네, 저한테 제안을 주셔서 예. 그렇게 계획을 하셔라. 돈이 부족하면 예. 저희가 또 끌어다 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음악이 나오는.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한번 방문하세요. 농수산시장. 네.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 네네. 화장실에서 볼일을 시원하게 아, 좋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또 활동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진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활동하시니까 어때요? 진짜 2년 딱 내가 실제로 위원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느끼셨어요? 정말 이 개인 의원님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전부 다 열심히 다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평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훨씬 더 사실은 할 게 많습니다. 진짜 많겠죠. 그리고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눈 뜨면 결정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이 많은 거를 사실 고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이게 좋은 게 내가 직접 이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취업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하게 되니 결정이 끝나는 대로도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니까 이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해야 정치도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은 언제 이렇게 행복하세요? 저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좀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아직 모르는 건가요? 미지수죠. 미지수예요? 사실은 바뀔 수도 있고 예.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더 관심 갖고 있는 위원회나 다른 데가 혹시나 뭐 열린다면 어떻게? 사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남은 2년 역시 또 정리를 하고 싶죠. 왜냐하면 저희 평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사업이 이제 4월 27일부로 제가 이제 개시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 12월이면 선도지구가 발표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이주도 할 거고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삽을 떠야 되거든요. 그럼 저 역시 공약을 끝까지 실천하려면 계속 상임위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이쪽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상임위를 한 4년 정도 꾸준하게 해야 뭔가 첫 삽 뜨는 것까지는 봐야죠. 네, 저는 뭐 그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계획, 난 도시환경에서 남겠다. 다른 데 끝까지 고소하겠다. 다른 데 보내지 마라. 잘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야기 나오니까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포부나 개인적인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항상 인사말을 하게 되면 그 흔히 얘기하면 경기도의 뭐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멘트입니다. 근데 저는 안양 평촌 출신이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하는 이유가 제 지역구를 생각을 하고 지역구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각인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반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아까 눈 뜰 때가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 역시 오늘 하루가 정말 설레고 내일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이 올바른 정치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멘트가 네. 쏙쏙 들어와요. 뭐 특별 준비할 건 아닙니다. 최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또 내일이 행복한 남자, 오늘이 행복한 남자, 오늘 유영일 위원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캠핑장 토크 괜찮았죠? 좋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또 조례 같은 거 많이 발표하셔가지고 또 한번 스튜디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고기라도 좀. 안 돼요, 여기 치료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안전.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경기도의 정치 현안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야기 위원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발전하는 도시, 내일의 도시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유영일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영 토크쇼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손 한번 들었어요.